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한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안 선수가 다시 심경을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뭐 며칠에 한 번꼴로 지금 화재가 나고 있는데 이 화재 역시 화재 원인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는 보통은 예상할 때에는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두 번 다 그렇지 않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차 중에 거의 3일 정도 주차 중에 발생을 했고 이번에는 도로에 있었던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노상에서 주차하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4시간여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기차의 특성이에요. 아까 이제 저희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용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조를 가지고 911이 가야 돼요. 119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원인도 모르고 지금 이게 며칠에 한 번꼴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2월부터는 배터리를 인증하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배터리 때문이 아닐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뭐 인증제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안전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배터리 인증제는 강압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권고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인증을 하기로 얘기를 하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국내에 있는 제조사들에서는 배터리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했죠.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꼭 어느 그 지역의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특정 이제 제조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인증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뭔지 예를 들면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조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인증제도 매우 좋은 효과기는 하지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서 이제 화재가 어쨌든 이제 발생한 거는 이제 현실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조사의 결함이 없다라고 배터리사에도 얘기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을 하지 않아도 그 입증 책임이 매우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더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낮아진다는 건 기업한테 책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사라든지 자동차 기업사는 서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더 책임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정리할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여러 인물들도 지금 부른 것을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먼저 해소가 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것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큰 수조를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큰 수조도 부족하다면은 스프링쿨러가 돼야 되는데 스프링쿨러를
컸다라는 직원이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가 아니냐. 그 당시에 왜 스프링쿨러를 껐느냐. 스프링쿨러만 끄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가장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느냐, 아니면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느냐, 아니면 스프링쿨러를 끈 것에 대한 결함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내일 3차 합동 감식 네.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식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내용을 좀 보자 하면 일단은 이제 동료 선수들이나 관계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이 불합리한 관습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1일 만에 목소리를 예. 다시 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에서도 처음에 목소리를 낼 때에는 본인이 이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부족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래는 다 같이 축복받아야 되는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너무 다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 덕분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된 관습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관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요구했고 이게 옛날에 저희가 그 운동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많이 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제 대한체육협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협회에서는 이제 진상 조사도 하고 또 이제 선수와도 이제 면담을 할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수의 요구입니다만 이게 바뀌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이라든지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 지적한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종목의 분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글쎄요.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보급 선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금메달리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유연한 변화를 요청하는 게 안세영 선수가 본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정리하자라는 것이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해서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스템에 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임신 36주의 이 낙태 수술의 경험담을 담은 이 유튜브가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됐고 의사에 대한 이제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수술할 당시에는 사산된 상태였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사산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냐면 예. 원래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를 받으면 위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제까지 처벌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뭐 36주인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 강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벌을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 지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합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위법은 아닌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어렵군요. 원래는 낙태를 했을 때에는 보통 낙태를 하는 엄마라든지 의사라든지 다 처벌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그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게 나쁘고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현재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살인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라면은 아이가 살아서 나와야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사산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사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살인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걸 증명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그렇죠. 하는데 그건 네. 당연히 없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사산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진료 기록부뿐인 것인데 네, 맞아요. 이것이 또 사실이냐 아니냐를 또 놓고 좀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죠. 아이가 36주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쵸, 주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헌법 불합치가 되고 나서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이 낙태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낙태가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자기결정권과 이게 두 개가 충돌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입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엄마라든지 아이라든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관련해서 최담비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